자, 여러분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설치가 끝나셨다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열어봐야 할 텐데요. 프로그램을 왼쪽 하단에 시작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러스트레이터 여자가 있는 이 주황색 화면이 그립이 나오면 최신 버전을 까신 겁니다. 네. 저게 이제 그림이 구버전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예. 이와 같은 화면이 열리고요. 이와 같은 화면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래픽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엽서, 일반, 아이폰, 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잠깐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의 강점이 뭐냐면 모든 그래픽, 영상, 웹, 앱, 일반 그래픽, 인쇄물 모든 그래픽의 베이스적인 기초, 그러니까 모든 그래픽의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베이스를 만들어내서 그래픽 저급한 걸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그래픽이 제작이 되고 그 제작된 그래픽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한다, 확장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모든 그래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픽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물을 만든다, 순수 그래픽을 한다, 파인아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일반 웹사이트를 디자인한다, 그 다음에 앱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영상의 어떤 그래픽을 활용한다, 어떤 포장 디자인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와 같은 이제 옵션 창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이와 같은 사용자 정의, 인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용자 정의가 아니라 인쇄를 한번 선택해 보죠. 아까 여기 PT에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밀리미터로 바뀌었죠. 사용자 정의로 하면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인쇄로 설정하면 여기에도 보면 아까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밀리미터로 체크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탕 화면에 여기에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고급 옵션을 잠깐만 클릭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CMYK 색상, 고, 300D PPI, 기본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인쇄 프린팅 아웃풋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CMYK 색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일단은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트보드도 여기 보시면 아트보드도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페이지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한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창이 떴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빨간 창이 뭐냐면 이게 도련이라는 거고요. 빨간 선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 선 도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만 보시면 그래픽을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맨 위에 요 메뉴 자, 요 메뉴 있으시죠? 이 메뉴를 한번 보시면 요걸 한번 보시면 파일, 편집, 오브젝트, 문자, 선택, 효과, 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글씨만 봐도 대체로 이 안에 어떤 메뉴가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편집,
뭐 디자인된 것들을 다시 옮기고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오브젝트 그려놓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문자, 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글자들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선택, 쉽게 말해서 어떤 그래픽을 어떻게 찾아서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효과, 어떤 그 그래픽한 적용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를 내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효과를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 이제 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윈도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패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입니다. 동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뉴바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거, 요건 뭐냐면 속성 창입니다. 옵션 창이에요. 그러니까 옵션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한 가지 메뉴를 어떤 툴을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걸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정보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메뉴들이 되게 많잖아요. 툴들이. 여기 이 툴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볼 때마다 새로운 정보값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클릭. 자, 한번 볼게요. 자, 클릭하고 보시면 그 다음 거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그리기 시작해 볼까요? 이 뒤에 메뉴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메뉴들이 선택할 때마다 바뀝니다. 자, 텍스트. 그래서 하면 바뀌시죠. 그죠? 이와 같이 글자들이나 필요한 것들이 요 메뉴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옵션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겠습니다. 이 툴, 중요한 게 이제 이 툴인데요. 이 툴이 이제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트 연습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면 요 현재 이 화면 모드 작업 영역, 여기 이제 흰색이 있고 여기 이제 어두운 색이 있는데요. 흰색과 어두운 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생각보다는. 이건 나중에 인쇄할 때 요 영역에서만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뉴,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하나 더 하고, 이번에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가로로 된 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던 도령값을 제로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자, 아까 그것과 이거에서 차이가 뭘까요? 자, 아까 이거는 빨간색 줄이 있죠? 빨간색 줄이 없어졌죠? 그게 뭐예요? 아까 도련값입니다. 도련값이고요. 이 도련값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재단할 때, 인수해물 재단할 때 쓰는 건데, 이와 같이 몇 개고 다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옮기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또 색깔을 바꿔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다. 이거를 그 다음 다른 페이지에 넣고 싶다 하시면 클릭, 옮기시면 다시 볼까요?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피 붙이기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할까요?
오늘 저 까만색에서 좀 벗어나서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 하트 비슷한 걸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안 그립니다만 약간 좀 찌그러졌어요. 다시 이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조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하트를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자, 요거를 다른 페이지에 옮기고 싶다. 보통은 이제 카피, 페이스트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보통 작업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를 드래그 해서 다른 페이지로 가서 손을 떼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다시 내려오세요. 놓기 하면 이와 같이 옮겨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 기능은 비단 여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포토샵에서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왜 그러면 이제 레이어끼리 서로 옮기거나 바꿀 때 그냥 드래그, 필요한 대로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돼요. 다시 드래그 해서 놔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드래그 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씨 옆에 이렇게 빨간 이렇게요. 글씨 옆에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자, 보여드릴게요. 일러스트 연습해서 내가 저장을 했습니다. 아까 그대로 저장을 했어요. 자, 바탕화면에 그냥 저장을 해봅시다. 저장을 하면 없어졌죠. 점이 없습니다. 점이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요만큼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별표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작업한 최종값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보이시면 내가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이 윈도우는 이 작업 영역은 요 바깥에 이 회색 영역, 이 회색 영역을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 이 영역을 아트보드라고 합니다. 작업 영역과 아트보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작업 영역은 작업은 할 수 있지만 프린팅을 했을 때 프린팅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여기 보실 때 나중에 트림 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 트림 보기 할 때 자 보세요. 하나를 예를 들고 그림 작업을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인쇄 프린팅을 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다면 보기에 들어가서 트림 보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려서 보입니다. 네. 다시 트림 보기를 끄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좀 아시겠죠? 이게 작업은 가능하지만 프린팅은 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혹은 나중에 아웃풋, 우리가 이제 JPG 혹은 뭐 다른 그 비트맵 이미지, 그러니까 뭐 JPG 같은 어떤 그 포토샵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픽셀로 점으로 도트로 찍힌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때 내보내기 하면 여기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요게 나가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의미로 요런 그 아트보드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탭은, 이거는 작업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업 영역은 따로 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아까 새로 만들기에서 또 하나 작업을 해서 여기도 이와 같은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번갈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나란히 이렇게 보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를 떼는 겁니다. 이렇게 떼서 얘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깥으로 빼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혹은 여기는 선택된 거를 일로 가져오기 할 때도 유용하죠. 이와 같이 작업을 우리가 해낼 때 이렇게 탭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탭인데요. 이게 탭이죠. 이게 이제 파일 같은 거 이렇게 열 때 있는 탭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다시 놓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보이시죠? 놓으시면 붙습니다. 인도에. 그리고 요것을 하나 이제 클릭했을 때 여기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이 어도비의 일러스트레이터는 모든 메뉴 패널들, 이 툴 패널, 혹은 여기 이제 옵션 패널, 속성 패널, 라이브러리 패널, 이런 모든 패널들은 다 띄었다 붙였다 필요한 대로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빼고 싶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넣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넣으면 들어갑니다. 대신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그룹핑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면 이 그룹핑이 나옵니다. 다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옵션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빼서 클릭 하시거나 클릭 하시면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필요하면 넣을 수 있죠.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요즘 듀얼 모니터들을 많이 씁니다만, 지금같이 웹엑스를 열고 그 다음에 그래픽을 또 해야 되고 서로 강의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화면이 한정된 어떤 화면에서 이 화면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이 많은 메뉴들을 좀 오밀조밀하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한 가지마다 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그 옵션들을 다 그때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이 어떤 툴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자유롭게 여러분께 드리는 어떤 장난감이죠. 한마디로 그래픽 할 수 있는 장난감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세요. 예. 이렇게 막 꺼내서 이렇게 놔도 됩니다. 이렇게 꺼내서 마구마구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왜? 여기 윈도우에 가시면요, 꺼내는 거를 정돈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돈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요런 것들도 윈도우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작업 영역에서
재설정, 필스크롤 재설정 이렇게 누르면 원래 처음 정리가 됐던 것도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편리하신 대로 다 꺼내서 이것저것 한번 일단은 만져보세요. 그래서 일단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자꾸 해서 익숙해지세요. 뭐든지 그려보고 뭐 좋습니다. 일단 뭐 그리는 도구 잠깐 알려드리면 요 도구, 요 도구, 요 두 개, 그 다음에 지우는 도구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요렇게 예? 요렇게 이 지우는 것들 해보세요. 근데 지울 때는 클릭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 박스, 이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기 가장자리 숨기기 여기 테두리 상자 숨기기 어딘데요? 제가 찾고 있습니다. 테두리 상자 숨기기 요걸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나타나요. 그냥 있는 채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그리고 지워보세요. 이렇게 여기 안 지워지죠. 그럼 아까 이걸로 가서 선택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지워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는 한번 이렇게 지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